사실 오늘 제목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을 위한 기기 및 인프라 관리예요. 근데 아마 여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기기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죠. 예. 이 많은 기기를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또 이거를 학생들한테 대여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선 인프라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 학교 및 다른 학교에서 이제 운영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시작할 부분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자, 제가, 네. 저는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망포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교감이 이런 연수를 하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학사로 있을 때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관련된 활용 이런 부분을 강사도 하고 집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좀 손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제가 선택하게 된 내용이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뭐가 도대체 필요하나, 어떤 내용을 좀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 기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세팅 및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서버 및 인프라 등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탑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가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과연 디바이스가 생기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 디바이스를 선생님만 쓸 건지,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이 쓸 건지, 아니면 협업을 위해서 모든 학습에 쓸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교사 혼자 디바이스를 가진 경우, 그 다음에 모든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과 이제 모든 그룹마다 한 대씩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1인 1 디바이스를 가진 경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무조건 기기 중심, 활용 중심이 아니고 이 기기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수업에 어떻게 녹여서 활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수업 설계를 잘 못한다면 기기는 기기대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학생들은 수업이 아니라 기기를 쓰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수업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디바이스를 꼭 보시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수업 설계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효과성은 좋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을 한번 해야 될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디바이스를 쓰면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협업이 된다는 거. 근데 나중에 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작성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실은 인프라 쪽에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인프라 쪽에.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교실과 특별실,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필요한 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일반 교실에서는 사실 쓰는 거 다 좋은데 결국은 기기를 그 수업 교실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모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기기 활용 능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기를 쓸 줄 모르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보다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기를 좀 많이 살려면 그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고요. 특별실은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기기를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선생님만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이 다양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활용을 하는 연수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게 고려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특이하게 운동장과 체육관에도 5개 AP가 있어요. 얘는 눈이나 비바람을 맞아도 AP가 AP 역할을 하고 무선을 지원을 하죠. 뭐 금액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개용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그거죠. 예전에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선이 안 되는 곳이 어딜까 하고 찾아보면 딱 답이 그거였어요.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학교만 무선이 아니에요. 심지어 수원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자동차 버스 안에서도 무선이 됩니다. 도서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무선이 다 활용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수업을 잘 하시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AP는 필수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체육 선생님이 예전에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선생님이 패드를 하나 갖고 계셨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멀리뛰기를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을 계속 촬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야,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야, 너가 멀리뛰기 하는 모습이 이래. 너 이 부분에서 다리를 못 뻗었기 때문에 혹은 도움 닫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밖에 못 나간 거야. 오히려 훨씬 실제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너무나 요새 디바이스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패드하고 아이패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사실은 교육용으로 뭐 노트북도 써라, 크롬북도 써라, 웨일북도 써라 막 이렇게 했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키보드에서 타이핑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근데 중등 이상의 학생들은 글씨를 쓰는 것보다 타이핑하면서 뭔가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활동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경기도 교육청은 이렇게 생각한다. 패드류는 초등학교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단 거기에 펜은 기본으로 장착되고 중등에서는 노트북이나 크롬북이나 이런 키보드가 도킹되어 있는 패턴으로 간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에서 어쨌든 웨일북이라는 새로운 기기를 도입을 하려고 했죠. 웨일북도 또 다른 OS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뭐 사양이나 이 부분을 조금 이따 한번 잠깐 볼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생과 교사와 환경을 고려해서 단말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옆에 학교 아이패드 샀어. 우리도 아이패드 사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구가 가장 최적화되는 것 같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정보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270대 받을 거면 그래도 교과별 특성 있게 몇 개를 나눠보면 어때?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은 선생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이패드가 꼭 필요한데 아이패드 수량이 적어서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구입하는 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말기를 선택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인데 이거 나중에 이 작성한 페이퍼는 선생님들한테 다 배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공감하시고 듣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영체제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죠. 저희가 예전에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거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 자이로 센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VR을 보려면 자이로 센서가 필수니까 이 부분이 있나 여부가 나온 거죠. 저장 용량? 지금은 사실 큰 중요성은 없어요. 왜? 우리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죠. 옛날에는 저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뭐 마이크로 SD 막 꽂아가지고 썼는데 사실 이거 관리도 안 되죠. 이거 다 잊어먹어요. 용량도 느리고.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무선랜 교육도 이건 우리가 뭐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와이파이 6 정도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배터리 사용 시간. 사실은 이런 게 또 중요하죠. 왜? 한 번 충전해서 하루 종일 어쨌든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권장을 최소 6시간, 뭐 7시간 이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별거 없고 무게는 중요하죠. 예. 저는 앞에 지금 제가 5가지 기기를 했잖아요. 구입할 때. 패드류 2개, 그 다음에 노트북, 크롬북, 웨일북.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였어요. 웨일북, 노트북 있죠. 크롬북.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무게가 나가죠. 근데 노트북 권장사항이 뭐냐면 14인치 이상이에요. 아마 여기 중등 선생님 계시면 14인치 이상 노트북을 들고 있으면 불편하죠. 무겁고. 이게 수업에서 협업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고정으로 붙박이로 쓰지 않는 한 노트북을 좀 활용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뭐 보조 기능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근데 특히 필기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다른 거는 그다음에 카메라 정도. 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1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기본 어떻게 됐던 간에 500만 화소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조금 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의 그 정보사의 진흥원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를 한번 한 게 요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런 CPU에 이런 용량에 이런 해상도에 이런 메모리에 그다음에 배터리는 얼마나 사이즈 얼마 시간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안드로이드, iOS, 그다음에 윈도우, 크롬북, 그다음에 웨일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아마 이런 공문이 나갔을 거예요. 에듀넷에 이제 있다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 접속해서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해줬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쉽게 설명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동영상도 이런 URL 링크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번 요약을 해서 이걸 딱 제시를 해줬더라고요. 요 정도 규격 안에만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사는데 문제 없겠다. 한번 쭉 보시고요. 다만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만 아까 말씀드렸죠. 크롬북 같은 여기 보면 뭐 100만 화소, 윈도우 100만 화소, 사실은 여기도 100만 화소. 이게 참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게 100만 화소를 쓰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뭐 윈도우는 권장, 크롬북도 권장.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권장이 아니라 이거 지금은 크롬북에 다 자이로 센서가 대부분 많이 붙어 있어요. 필수. 이것도 다 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자이로 센서, 배터리 크기는 필요 없고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카메라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해상도를 보면 해상도가 높으면 굉장히 선명하죠. 지금 보면 여기는 다 2000대, 여기는 1900, 여기는 이렇게. 사실은 크롬북도 요 해상도 이상 되는 모델도 있어요. 이제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크기는 보니까 다 9.5, 11인치, 얘만 14인치 이상. 요게 조금 그랬어요. 이제 디바이스 얘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기를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충전을 해야죠. 근데 이 충전함도 잘 보시면 자체에서 이제 케이블을 제공해줘서 충전을 하는 방식과 뭐 패드나 노트북에서 나온 충전기를 여기다 꽂아서 하는 방식 두 가지 타입이에요, 보통. 근데 요즘은 고속 충전함이라고 있어요. 새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자사에서 제공하는 충전 케이블이 아니더라도 고속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나 샀는데 내가 이동을 해서 뭘 써야 되는데 충전기를 여기서 맨날 뺐다 꼈다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러면은 어댑터를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케이블이 고속 충전이 지원되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더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관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새 크롬북을 많이 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크롬북은 방전이 되면 전원을 눌러도 안 켜져요. 안 켜지고 그냥 전원선을 충전에 꽂아 놓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부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기가 이제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동하고 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하면 되게 비싸죠. 네. 싼 거는 몇십만 원부터 비싼 거는 몇백만 원까지 하죠. 크기나 외형 다양해요. 저희는 요런 거 샀어요. 요런 이동하는 거.
왜 저희가 이런 이동하는 걸 생각했냐면요. 선생님들이 그냥 나 우리는 애들한테 다 주기 싫어. 그냥 몇 대만 필요해.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이런 주머니에 들고 가는 거 이것도 힘드니까 이런 바퀴 있는 카트 같은 거를 몇 개를 비치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다 담아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쓰는 방식을 많이 권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시 같은 데는 이런 이제 충전함 같은 걸 넣어서 그 안에서 쓰고 다시 넣는 방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크롬북이 270대가 있고요. 올 12월까지 또 다른 안드로이드 패드가 한 270대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정보부장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많은 걸 어떻게 빌려주고 대여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제가 저 딱 한마디 했죠. 그러면 1학년 애들이 입학할 때 간단한 서약서나 뭐 아니면 뭐 잘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줘라. 1년 동안 주고 2학년 올라갈 때 다시 반납받아라.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파손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 부분은 그냥 학교 자체에서 우리 처리한다. 다만 이제 학생이 그냥 뭐 수업이 아닌 다른 식으로 쓰다가 문제를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받는다. 전액을 받지는 않고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와이파이에 보통 접속을 먼저 하죠.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와이파이가 2.4G야, 5G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두 가지. 근데 이 특징을 간단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4는 가장 광범위하게 넓어요. 그리고 벽이 많고 장애물이 있어도 속도가 그래도 감소가 덜 돼요. 반면에 5G는 이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5G가 멀리 못 뻗어나. 멀리. 다만 이제 얘의 좋은 점은 사용 기기가 많이 없어서 간섭이 좀 적어요. 간섭이. 기기 간의 간섭. 와이파이 접속했을 때 간섭 같은 거. 뭐 2.4는 여기한테 뭐 연결 끊김이나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 왜? 다른 기기들이 2.4 그 헤르츠 쓴 주파수 대역을 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뭐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전자레인지 등 이런 RF 방식의 2.4기를 많이 쓰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5G를 접속해서 쓰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5G 접속할 때는 지금 여기 저희 학교에 보이는 AP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2.4G. 안 써 있는 거는 기본 디폴트가 5G입니다. 자동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잡으면 이동간에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IoT라는 거 있어요. IoT란 말이 붙어 있죠. 여긴 또 아웃도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5개용이에요. 외부에 있는 AP예요. 그리고 IoT는 뭐냐면 기본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단말기 붙이는 AP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IoT는 뭐냐면 TV라든지 다른 이제 정보화 기기, 쓰고 있는 기기를 붙이는 건 IoT입니다. 구분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런 뭐 간섭이나 이런 거를 좀 분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였냐면 계정입니다. 계정. 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정인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 계정은 일괄로 하거나 교육청 계정을 이용해서 일괄로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그냥 임의로 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죠. 근데 대부분 요즘 보니까 교육청마다 G2 계정, 구글 계정을 일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구글 계정을 만들어줘요. 다만 이제 큰 전체 도메인이 이렇게 이제 go.kr로 딱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교육청 단위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학교는 뭐 하위 단위만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저희는 뭐 망포.ggh.go.kr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망포고등학교라는구나 이런 도메인으로 가지고서 합니다. 한 가지 저 궁금한 거 저희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가고서 쉬는 시간만큼 일찍 끝나는 게 낫겠죠? 어떠신가요?
그냥 중간에 하다가 쉴까요? 의견을 채팅으로 주세요. 채팅에 제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일찍 끝나는 게 좋다고요? 네. 그러면 쉬지 말고 그냥 쭉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힘드시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 계정을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가 독립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계정이 있고, 하나는 교육청 같은 데서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효용성이 있냐? 사실은 학교별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안에 뭐 기기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 크롬의 앱을 통제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편리하게 쓰는 게 바로 이 학교 단위로 구글 지슈툴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점은 그냥 학교에서 손을 들대도 돼요. 왜? 교육청에서 필요한 앱을 지정을 딱 해놓으면 이 교육청 지정이 돼 있는 학교에서는 요 앱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학교는 이런 앱이 필요해 하면 이거를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돼요. 저희 이제 경기도에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교육청에 묶여서 쓰는 것들은 좀 여기 말한 그 외의 것도 사실은 좀 이용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기 관리라는 게 100% 다 안 써요. 사실은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우리 쓰는데 계정 일괄 생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앱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요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통제하는 거. 애들이 혹시나 딴짓을 할까 봐 이런 건데 나중에는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을 들어보시면 저게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AP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시간 외에는 AP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수업 시간이 되면 AP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라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몇 번 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잘 쓰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려면 여러 가지 앱을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일괄로 구입해서 학교에다 줄 때는 기본적인 거가 설치돼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설치가 돼서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크롬북이나 패드를 쓸 때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나 수업에 쓰는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앱을 쓰고 싶어요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동기유발할 때는 어떤 거 앱을 쓰고 지식을 서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는 뭘 쓰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또 잘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계정을 동일하게 써버려요. 저희 이제 크롬북 관리할 때 그렇게 써요. 실마다 크롬북 관리자 계정을 틀리게 두는데 그 하나를 모든 크롬북에다가 로그인 딱 해놔요. 그런 다음에 계정 관리 안 해요. 애들한테 딱 줘버려요. 자, 니네 계정 추가해. 크롬북의 특징은 가장 먼저 로그인한 그게 소위 말하는 주인이에요. 마스터.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얘는 무조건 마스터의 종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는 밑에 종속된 애들을 다 삭제해버릴 수 있어요. 거꾸로 얘네는 마스터를 못 건드리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저희는 좀 편했어요. 그리고서 선생님 선생님 계정 관리하지 마시고 거기 애들 PC, 애들 그 크롬북에 뭘 깔려있는지 프로그램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필요하면 크롬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윈도우로 얘기하면 포맷이라고 하잖아요. 포맷하고 프로그램 까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한 15초 걸려요. 한 대당. 이제 용어로 이렇게 부르죠. 파워 워시라고 부릅니다. 이 파워워시를 해버리면 그냥 안에서 싹 밀어가지고 초기 상태가 돼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으로 그냥 동일한 걸 로그인 딱 하면 기존에 깔았던 앱들이 다 동기화가 다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그런 부분이 똑같이 쉽죠. 이거는 크롬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패드도 이런 기능은 있어요. 다만 패드에서는 포맷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뭐라면 처음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지우는 과정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뭐 이렇게 앱들 한 번씩은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한 것들을 써보니까, 정리해서 한번 써보니까 이 정도더라고요. 처음에 뭐든지 사면을 기기 세팅을 처음에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어댑터 연결하고, 그다음에 쓰기 위해서 계정을 입력하고, 계정이 되면 그다음에 와이파이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개별 계정이 따로 이건 마스터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계정 하면은 말을 제가 이상했었네요. 개인들, 학생들 계정 필요한 거 있으면 세팅하고, 혹은 공용으로 쓰는 계정 있어요. 학생 공용 계정. 이거는 아이들한테 자 똑같은 계정으로 들어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데 선생님이 하나 공용 계정을 써서 여기에다가 중요한 사항을 뭐 밑줄도 그어놓고 판서도 해놓고 막 이랬어요. 이 계정을 학생들한테 자 너희들 이 계정 가지고 공부해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판서했는 내용을 그냥 보면서 이제 할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크롬북의 경우는 파워시에서 이제 손쉽게 포맷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관리 측면에서 쓴 게 이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이제 관리 번호, 그다음에 위치 이런 내용을 쭉 썼고, 지금 하나 여기도 더 써야 되는데 못 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기기별로 들어온 게 틀리고 AS하는 부서가 또 틀려요. 그래서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이런 거 라벨링을 우리 하자. 이 스티커를 선생님 보고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이거 그냥 돈 주고서 업체한테 이렇게 스티커 라벨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착을 했어요. 여기 한 그때 당시 얼마 되냐면 170대 붙이는데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티커를 좀 내용을 선생님들 좀 보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보통 라벨기에서 별도로 또 이제 정보 같은 거 막 집어넣어서 라벨 프린팅해서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걸 더 추천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관리할 포인트, 즉 손이 덜 가요. 돈 10만 원 주고 선생님들이 고생을 덜 한다면 그냥 10만 원. 선도학교 예산 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관리를 이렇게 충전함 쓰고 이렇게 카트로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지 보니까 북미중학교는 이런 걸로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는 요게 13,000원인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 부셔도 되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저 5대를 샀어요.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이거 시장 보실 때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라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특별실에는 아예 충전함을 딱 넣어드려가지고 여기다 30대를 맞춰드렸어요. 여기에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뭐 사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충전함이 10대 충전, 20대, 그다음 뭐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실별로 아니면 활용하는 타입별로 틀리게 할 수도. 제가 원래 이제 미래를 본다면 저는 이 충전함을 복도에 이렇게 쫙 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때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고 아침에 와서 빼고 수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록 이제 대여한다고 장부 쓰는 거 노. 그런 거 절대 필요 없고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런 것만 자동으로 로고 쏴주고, 그러면은 디바이스 관리 필요 없고, 그리고 도서관처럼 디바이스마다 태그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게 추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쉽겠죠. 그리고 관리자는 이 이력을 볼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 딱 주면 관리자는 이 앱 보면 아 현재 기기가 어디 있네? 보통 우리가 그 형상 관리라고 그래. CMS. 마찬가지로 어디에 뭐가 있네? 이걸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노후됐네? 배터리를 갈아야 되네? 이걸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기기 관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선생님들한테 잡무가 돼 또. 저는
저희 이제 부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잡무 만들지 말자. 기기 파손되면 새로 산다. 선생님도 신경 쓰지 마라. 다만 파손이 안 되게 우리가 교육은 신경 쓰자. 교육은. 이런 것들. 이제 뒤에 조금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대여를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했어요. 대부분 학생보다는 주로 이제 교사들이 대여를 해가지고. 왜냐면 처음에는 학생이 저희가 234명 정도 돼요. 근데 기기가 한 270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선생님들한테 희망자들에 한해서 한 대략 한 50대 가까이 40몇 대인가 그래요. 40여 대를 먼저 선생님 드렸어요. 방학 때 가져가시라고. 쓰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잘 써야지 나머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쓴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별거 없어요. 노트북 외에 크롬북 한 대씩 다 드렸어요.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면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대여해가는 방식으로 했죠. 대여에 이런 기기 수령 누가 언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 관리대장이라는 게 선생님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써요. 요즘은 나 이거 불편해. 이거 또 써야 돼?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났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안 쓰고 그냥 요새 이 충전함에 교사별로 이 열고 닫고 하는 카드를 하나씩 주자. 아이디 카드.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이걸 열고 닫는지 몇 대를 가져왔는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 이제 캐리스가 이런 연수를 주관하잖아요. 저는 캐리스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학교에다만 이 관리 방법을 맡기지 말고 캐리스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뭐 캐리스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만약에 학생들한테 대여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서약서나 동의서 같은 거 이런 종류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 거라는 책임감을 학생들이 가져야지만 잘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일도 있어요. 선생님들 노트북이나 크롬북 드려요. 잘 쓰시라고요. 근데 항상 보시면 파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면은 뭐 금액이 몇만 원 안 된다, 5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해요. 다만 이제 이거는 확실해요. 여기에다가 진짜 커피나 물이나 이런 걸 쏟아서 그랬다.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과실을 먹여서 과실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그래도 좀 그러니까 100% 내긴 안 하고 뭐 저번에 이제 어떤 일사람 노트북 액정을 깨셨더라고요. 얼마인가 봤더니 한 28만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선생님이 10만 원 되세요. 저희가 학교에서 18만 원 될게요. 이렇게 했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하면 선생님들도 경각심을 가져요. 똑같이 학생들도 이거 니들 기계야. 니네가 잘 써야 돼. 협박용으로 쓰죠. 니네 파손하면은 알지? 니네 사야 돼. 이렇게 하죠. 그래도 협박을 하면 그래도 학생들은 좀 조심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이제 크롬북을 막 쓰지만 크롬북에서 액정 깨졌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뭐 떨어뜨려도 외관이 찍혔어요, 기스 났어요 이런 건 들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패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액정이 깨질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킵니다. 야, 이거 니네 개별로 해야 돼. 개별 책임이야. 이런 거를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충전도 니네가 해야 되고 청소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니들이 해야 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도를 하려고 했죠. 왜 이러죠? 자.
자, 그래서 보통 디바이스 들으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하냐면요. 물품을 가장 먼저 행정실에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물품 대장, 기기 번호 이런 걸 해서 행정실 보통 이 라벨을 하나 딱 줘요. 근데 라벨은 뭐 언제, 얼마에, 뭐 몇 년도에 샀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대여할 때는 이런 걸 기록하지만 이런 것들을 꼭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한다. 그리고 들어왔다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상률을 확인하는데 이걸 하면서 어느 특정 부서가 힘들어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부예요. 정보부 힘들대요. 요새 가뜩이나 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그리고 분실이나 파손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학교 재량껏 해라. 교육청에서 아예 가이드가 그렇게 했어요.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지금 사용하는 판서 펜이 뭔가요? 아, 요건데요. 이거 그냥 와콤에서 제일 싼 거. 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저희가 쓰는 거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아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닥줌이라는 거 있어요. 네, 처음에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하라고 막 했는데 학교에서 뭘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지 했을 때 가장 아마 대부분의 학교 많이 한 게 이런 타블렛, 펜마우스 같은 타블렛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타블렛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판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공해드린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예 칠판을 띄우고서 이 타블렛 이걸 가지고서 하고 이거 말고 이거를 적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드렸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동영상 편집, 그 다음에 그 뭐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쏘는 거, 그 다음에 원격 콘텐츠 제작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수업 지원 도구로 이 판서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이런 게 패키지로 있는데 어떻게 샀냐면 조건을 딱 그랬어요. 우리 망포고라는 소속된 모든 선생님한테 다 무료로 써야 돼. 라이센스 무제한. 그래서 얼마에 샀냐면 대략 한 172만 원인가 샀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직원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대충 하면 몇만 원 안 하는 거죠. 한 사람당. 그래서 대신 망포가 더 커져가지고 선생님 늘어나면 그냥 더 무료로 쓰는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함에다 이제 단말기 집어넣고 하는데 우선 학교에서도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관리 장소. 요것도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거 우리 여기 부서에 오면은 이거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니 거 내 거 없이 모든 실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교실에 모든 학생들한테 1인 1 디바이스를 준다면 충전함을 별도로 뭐라고 하지? 특별실에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교실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실 앞에 있는 복도에 아이들 사물함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아예 여기에다가 아침에 등교하면 휴대폰 그냥 다 집어넣게 하고 뭐 패드를 여기다 넣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뭐 더 불편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유휴교실 있어가지고 아예 디바이스 룸을 만드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창덕여중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룸에 디바이스를 이렇게 딱 다 넣어놔요. 모든. 선생님들은 이 디바이스 센터 와서 이걸 대여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뭐 멀티미디어 제작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뭐 유지보수 막 해서 했는데 저희 이게 지금 써 있는 게 이제 교육청 가이드를 해준 게 이거였어요. 저는 이거 막 뭐라고 했어요. 학교별로 이 용역 계약을 하라.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거였죠. 학교에 이제 뭐 PC라든지
이런 여러 기자재가 막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것보다 더 많은 막 이런 패드가 막 들어갔어요. 이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해야지? 학교에는 운영비가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존에 월 우리 학교는 10만 원 했어. 야, 니네 대수 더 많아졌어. 플러스 10만 원 더. 대신 실비가 생기는 파손의 경우는 실비 니네 별도 부담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더 많아지는 거야? 더 힘든데? 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어차피 교육청 니네가 기기 다 보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역별로 통합 센터 니네가 만들어줘. 학교 일을 좀 덜어주려면 학교는 이 센터에다가 콜 해가지고 뭐 방문 접수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기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먼저 아시고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그걸 잘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지금 1,800억이에요. 1,800억. 단말기를 보급한다 해서 예산을 1,800억을 가지고 단말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생각은 이거는 그 다음에 야 이거 못하겠다. 우리 1학년 모든 학생한테 기기 실명제, 기기 개별 실명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1학년 들어올 때 아예 줘버리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야 뭐 가져와 이렇게 하지 말고 교실에 있는 야 네 단말기 네가 꺼내. 예를 들면 다른 걸 쓰면은 선생님 뭐가 안 돼요, 뭐 안 돼요, 막 이런 걸 계속해요. 자기가 쓰던 기기를 쓰면 이런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떤 뭐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되겠어요. 우리 대여대장 이제 없애. 아니 애들한테 다 가 있는데 대여대장을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않냐? 만들지 마. 다만 수리대장만 하나 만들자. 뭔가 파손이 되고 뭐가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좀 학교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행정업무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실무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산 실무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산 자원관리 실무사.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는 요 RMA 방식으로 이제 AS를 해요. 이건 뭐냐면 고장이 나면 택배로 보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여유 장비가 있으니까 여유 장비를 아이들한테 대여를 하고요. 여기 택배로 와서 이제 제조사에서 이 제품을 수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보내줄까요? 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리 방식을 그대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택배로 다른 물건을 받을 건지 그건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방식이 이제 RMA라고 해서 리턴 머천다이즈 오르건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캐리스의 숙제로 남겨주고서 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과 좀 연계돼서 하면 앞에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계정 관련은 이거는 뭐 아까 교육청 단위로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학교 다녔을 때는 뭐가 좋아진다. 이 앞에 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MDM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MDM. 저희도 이제 가이드가 MDM을 써서 선생님을 좀 편하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MDM 쓰는 게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대당 10,000원씩 잡아서 하는데 그게 힘들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 MDM 소프트웨어를 대당 무조건 1만 원에 계약해서 들어가라. 예전에는 충전함에 동기화가 들어있었어요. 굳이 MDM 안 써도 앱을 동기화해가지고 쓴다는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관리 도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관리 도구들이 뭐 구글용, 애플용, 그다음 MS용, 네이버용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관리 도구들은 거의 유사해요. 관리하는 것들이. 다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아니 관리 도구에 이렇게 기능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격만 비싸지지 솔직히 다 필요 없다. 선생님들한테 편한 거는 우선 애들이 쓰는 디바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앱 프로그램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면 사실은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부가 기능 넣어놓고, 특히 이제 크롬북 같은 거, CU 같은 경우는 크롬북 처음에 나올 때는 33,000원인가 3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8,000원인가 44,000원인가 가격을 또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만 쓰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그냥 이런 설명만 봐보세요. 제가 이제 참고자를 이렇게 링크는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구글에 쓰는 이제 CU 같은 경우 이런 기능들이 막 쫙 있어요. 오, 많아요. 많은데,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거. 동시에 배포하는 거. 그 다음에 앱 설치하고 차단하는 거. 특정 앱 애들이 마음대로 깔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 이 뒤에는 별거 없어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개 때문에 나머지 거에 대해서 돈 주고서 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MDM, 기기 관리, 그 다음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이제 기기한테 배정하는 거. 요 두 가지예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뭐 계정에 대한 거, 뭐 모바일 기기 관리, 소프트웨어 기기 설정 업데이트, 모니터링, 원격 지우 장비. 보통 요 정도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기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세 설명은 안 하고,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참고자료 링크 주소를 한번 보시면은 사용법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S에서 있는 인툰 같은 것도 똑같아요.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아니면 이건 예약 배포,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여기 중요하죠. 대신 여기는 이 인툰에는 이제 MAM하고 MDM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하고 디바이스 관리. 디바이스 관리는 디바이스하고 프로그램 앱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MAM은 주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요거는 이제 사실 네이버가 제일 후발주자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기능을 많이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의 이제 웨일 브라우저에는 웨일 온이라고 했었죠. 웨일 온이라고 해서 원격 화상 이거를 도입해 넣었어요. 근데 참 이거 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웨일 스페이스라고 하죠. 웨일 스페이스 무료로 풀었죠. 교육기관. 근데 그 8개 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어요. 8개. 2년 동안은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무료가 아니라 2년간만. 2년 후에는 구매 쓰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자, 옛날에 미국인이 뭐였죠? 뭘 이렇게 막 뿌렸어요. 아, 밀가루였나? 근데 사람들이 밀가루 먹다 보니까 이거 맛있네? 이제 입맛을 그쪽으로 돌릴 쯤 되니까 야, 그럼 이제부터 니네 사서 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겠죠. 기업들은. 근데 이거 막 써서 잘 썼는데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MDM 설정, 기기 제어한다는 게 있죠. 저도 이건 아직 웨일북은 실제 사진만 봤지 실물을 못 봤어요.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써봐야 되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것도 괜찮겠다.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 아까 제가 프로그램 살짝 넘어갔어요.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 크롬북이 OS가 크롬이잖아요. 근데 크롬북에서 이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을 쓰면 내 노트북이나 PC에 있는 화면을 얘가 땡겨와요. 즉 크롬북에서 나이스를 접속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크롬북이 사양이 낮아가지고 느리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빨라요. 저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어떤 가이드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죠. 자, 이제 칠판 아까 쓰던 거에서 두 번째 판서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는 뭐냐면 크롬 리모트. 저는 선생님들 노트북이 사실은 업무용 노트북이에요. 그거 다 없애고 선생님들 자리에 가면 그 나이스 단말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냐, 얘는 키면 무조건 다이렉트로 나이스만 돼요. 나이스만. 아주 그러면 나이스 접속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선생님들 수업할 때는 이 크롬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붙박이용 뭐 데스크탑 때 뭐가 있으면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뭔가 자료를 참고해야 된다 하면 여기에서 그쪽을 접속을 해서 그냥 땡겨오면 돼요. 뭐든지 땡겨오면. 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기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붙박이용 기기를 원격으로 접속만 하면 내가 나이스를 쓰거나 뭘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돼야지만 선생님들이 점점 기기를 들고 다닐 일이 없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가서 연수를 하는데 깜빡 잊고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이게 방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수업 연수하는 PPT를 못하는데 그때 제가 뭘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연수를 했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PPT를 불러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미러링 해가지고 화면에서 했죠.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야.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걸 해? 그때 당시는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자, 이제 단말기 넘어서 이제 학교의 이제 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무선 인프라 쪽. 무선 인프라가 사실 선생님들이 이야기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용어도 사실 딱딱해요. 딱딱. 근데 그래도 좀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용어는 빼버리고 좀 좋은 내용들,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자, 이것도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해보여야 돼요. 제가 이제 세 번째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학교에 보통 이 인터넷 선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통 집선화라고 하죠. 교육청으로 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온다고 이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US 사이트가 교육청에서 한번 커트하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 방화벽 있죠. 여기에서 한번 또 커트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학교는 회선이 다 죽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그리고 학교에 있는 방화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4가닥의 라인을 나눠놔요. 4가닥. 첫 번째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써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서는 공인망, 외부로 이제 쉽게 나가는 망. 그 다음에 업무망. 제가 터치가 뭐 잘못됐구나. 업무망. 이제 선생님들 쓰는 망, 나이스 접속하는. 그 다음에 학생망. 학생망 있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무선망.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선을 확장하게 되면 무선망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무선망을.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이 쭉 들어와서 지역교육청 들어오고 거기에서 학교로 들어가죠. 보통 이 UTM이라는 게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이거예요. 한 선이 들어와서 여러 선으로 가려면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요.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에 유선도 붙고 여기 나온 것처럼 무선도 붙어요. 뭐 여기 윕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말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안 돼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는 무조건 유선으로밖에 접속하면 안 돼. 예를 들면 특히 그거예요. 성적 처리 시 이런 데에는 무선이 되면 안 돼요.
옆에서 애들이 막 뭐 진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데이터를 빼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런 윕스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무선 AP를 죽여요. 뭐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무선 테더링 자체도 안 되게 막아버려요. 그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무선을 구축했는데 진짜 어느 곳에 무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요 용어만 딱 해서 윕스 요런 게 있어요. 네,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OE 이런 거는 다시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다 들어와서 업무망, 그다음에 학생망, 그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죠. 업무망, 학생망, 이제 공인단 나오고 공인망, 무선망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통합으로 그 판교에 있는 센터에서 통합으로 관리해 주는데 대구, 제주, 세종, 그다음에 이런 데는 개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교육청 내에서 이제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저희 학교 이제 무선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이 메인에서 메인 POE가 있어요.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메인에서 층별로 이렇게 POE가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 교실로 가요.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다른 학교도 구성을 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중앙에서 POE를 안 쓴다면 다이렉트로 다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학교에 AP가 60개다 하면 여기서 60개의 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되죠. 보통 우리가 많이 나와야 봐야 포트가 한 30개에서 32개예요. 맥스가. 그럼 못해도 이거를 2개 내지 3개를 써야 돼요.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왜? 만약에 중간에 선이 어디 하나 단선이 돼버리면 이 성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거점으로 거쳐서 선이 나가면 포인트가 여기 거점을 끊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학교가 성면이나 비성면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면일 때는 보통은 설치를 그냥 옆에 벽에다 해요. 왜? 공사라면 위에를 천정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성면일 때는 대부분 천정에서 중앙에다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 학교 이제 구축해 놓은 게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이제 각 층별로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각 층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게 요겁니다. 이게 광 POE. 이 메인에서 요게 저희가 8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8곳에 이제 POE 거점 허브가 있어요. 여기서 8개. 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요게 이렇게 네이밍이 돼 있어야 돼요. 라벨링. 선번장이라는 표현이 맞죠? 이런 라벨링이 잘 돼 있어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몇 층에 AP가 뭐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딱 봐요. 이건 이제 가장 구식의 방법인 거고 실제는 관제를 하죠. 중앙에서 통합 관제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몇 번 AP가 죽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다이렉트로 교육청에서 연락을 하죠. 그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선생님은 당연히 이 전체적인 현황만 알고 계신다. 뭐 이거를 고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현황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교사망, 학생망, 공인망, 무선망 이렇게 네 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방화벽이죠. 지금 이게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선이 들어와서 그 선에서 방화벽으로 들어간 거에서 다시 네 가닥이 나가는 거예요. 이 네 가닥이 나가면 네 가닥마다 영역을 정해요. 여기에서 선을 뽑으면 업무망이야. 여기서 뽑으면 학생망이야. 여기는 무선망이야. 여기는 뭐야. 이렇게 네 개를 나눠놓고 다시 여기 네 개에서 또다시 20몇 개 허브로 가죠. 왜? 여기는 만약에 업무망이다 하면 업무망선 여기다 하나만 꽂으면 나머지 23개를 업무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선 하나 또 빼서 업무망에 또 이렇게 허브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죠.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어느 부분에 어느 선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업체를 만약에 부술릴 때는 니네 공사 다 끝났어? 자, 선번장 가져와. 이거를 잘 보관해야 돼. 이게 만약 없어지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선 하나하나 다 까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죠. 자, 이게 저희 학교에서 테스트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와, 이거 무선을 애들이 막 너무 막 쓰니까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했던 게 인터넷 한번 보시면 이 위링크라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개발한 건데 이 위링크라고 이런 스위치야. 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서 앱 버튼을 하나 딱 눌러버리면 학교의 무선 인터넷이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무선 인터넷이 다 살아나요. 여기에 좋은 점은 스케줄 타이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P on,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P off, 막 이런 스케줄링을 쫙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좋냐면 선생님이 손 안 대고 수업 시간 딱 끝나면 자동으로 무선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다시 되면 무선이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한테 이건 타이머고 모든 선생님한테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주면 그 선생님들이 나름 AP를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야 이거 우리 관리 프로그램 뭐 CU가 됐든 뭐였든 이런 데서 기기를 관리하는데 지금 이거는 기기가 아니라 무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선. 요 기기가 얼마였냐면 중국에서 얼마였냐면 한 6천 얼마였어요. 요 기기하고 그다음에 요 기기를 제어하는 무선 AP를 여기다 하나 달아놔요. 그래서 했는데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경기도 교육청에다 건의를 했어요. 학교가 필요한 게 이런 거야. 좀 손쉽게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맨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주면은 선생님들 하다가 다 지쳐서 안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캐리스에 건의해서 이게 잘 만들어져서 학교 보급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카테고리 6 뭐는 이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 5E, 6 같은 꼬임 케이블 이런 거예요. 속도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광 같은 경우는 꺾이면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길이 제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 알아서 하는데 단지 이제 이 5E하고 6의 차이는 요 6는 여기 중앙에 플라스틱 뼈다귀 같은 실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데이터 간섭을 줄이려고 얘는 자체 해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저는 6로 권장하죠. 6로. 근데 뭐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냥 5E 정도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좀 나은 걸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딱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 지식을 뽐내는 그런 거 하나 닦고요. 업체에서 우리 이렇게 공사합니다 할 때 딱 말을 던지세요. 케이블은 카테고리 6 쓰나요? 그러면 업체들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광 케이블 쓰나요? 광 케이블 쓰면 단점은 뭐냐면 얘는 UTP는 이렇게 8가닥 있죠. 이렇게 딸깍하고 꼽을 수 있게. 근데 이 광은 딸깍하고 꼽기 전에 중간에 단자를 변환해주는 컨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비용은 얘가 더 비싸죠. 근데 짧은 거리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대역폭을 늘리려면 이게 더 낫죠. 좀 더 이제 높은 게. 이 대역폭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기가를 똑같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얘는 2차선으로 보내냐 얘는 4차선으로 보내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4차선이 더 낫다는 걸 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6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장애 대책을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AP가 고장났을 때 저희 스스로 뭔가를 고치기가 힘들죠. 그렇죠? 못 고쳐요. 못 고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안 나게 해서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이중화 해달라. 라인을 2개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AP는 어떻게 돼 있냐면 랜 1번, 랜 2번 돼 있어요.
이 두 선이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랜 1번 선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선이 끊어졌어. 데이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얘가 죽고 자동으로 랜 2가 활성화돼. 그래서 이제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뭘 써야 되니까 유선을 쓸 수 있게 이 젠더를 제공을 해드려요. 요새 노트북이나 크롬북에는 USB-C 타입이에요. C2 랜 해가지고 아예 문제가 있다 그러면 USB-C 여기다 포트에 꽂아서 랜선 다이렉트 꽂아가지고 인터넷 쓸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려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모바일 핫스팟을 써도 문제는 없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선 AP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학교에 우선은 어떤 게 들어오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5개형 AP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얘 한 4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여기가 철갑 같아요. 쇠 같은 거예요. 철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마다 이제 쉴드 단자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뜯어보시면 테두리가 쉴드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물이나 어떤 습기 같은 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가 계속 많아지죠. AP가 많아지면 AP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컨트롤러, 이 AP를 관리해주는 컨트롤러를 장착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 컨트롤러를 보면 AP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일명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대시보드를 보면 이 대시보드에 AP 1번 녹색, AP 2번 녹색 이러면 살아있네? 그 AP 한번 딱 눌러보면 아 오늘 데이터를 얼마큼 썼구나.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현황들이 다 나타나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뭐 공유기하고 AP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경계가 모호해요. 옛날에는 공유기 하면 공유기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공유기도 비싼 거는 무선 AP 못지않는 성능을 발휘해요. 근데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선 AP는 만약에 100메가다 하면 10명이 붙으면 10메가씩 10명이 써서 100메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40메가, 50메가를 10명이 각각 40메가, 50마씩 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공유기는 100메가를 10명이 붙으면 10메가씩 할당이 되는 거예요. 대역폭이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싼 무선 AP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선 AP를 설치할 때 요거 있어요. 앱 중에 와이파이 아날라이저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은 뭐냐면 한번 AP가 활성화되는 교실에 가서 지금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AP마다 이 신호 세기가 막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신호 세기가 좋으면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AP가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AP에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AP에 부여되어 있는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채널을 바꿔주면 여기는 7번 채널이 괜찮네? 그러면 AP를 7번 채널로 바꿔버려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커피빈이라는 커피숍을 갔어요. AP가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여기는 요 채널 36번에서 이 커피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신호 색이라든지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무료 앱이거든요. 한번 써보시면은 가끔 이거 왜 이렇게 AP가 느리지? 하고 하면은 이제 신호가 약하거나 여기 나온 대로 간섭이 없는데 이렇게 신호가 약하다 그러면 AP의 성능을 의심할 수 있어요. 혹은 인터넷 선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여기 왜 뭐죠? 아니요. 주밋이나 에픽펜으로 와콤을 사용하는데 이건 네, 맞아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주밋을 가장 많이 쓰죠. 네.
근데 지금 이 유료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쓰다 보면은 애들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도 편해요. 판사한 걸 계속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거를 뭐 PDF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되게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거를 이렇게 제가 이래요. 이렇게 쓰면 자 요 설명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그 설명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EBS 같은 데 풀 때 그러잖아요. 문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다가 뭐 문제 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샀던 거예요. 무료에는 없는 어떤 이런 기능이라고 할까요? 네. 자, 와이파이 6. 지금 저희 핸드폰들은 와이파이 6가 가능해요. 근데 노트북들은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이전 모델들은 와이파이 6가 지원 안 돼. 접속이 안 되죠. 아예. 그리고 와이파이 6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6 표시가. 자, 이 와이파이 6의 장점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증가가 됐다는 거고 간섭이나 어떤 이런 걸 피해서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좋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 돼 가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서 질문도 한번 받을게요. 자, 아까 이제 제가 막 하고 넘어간 게 이거였어요. 첫 번째 방화벽 있다는 거. 네. 방화벽은 그냥 필터링 해준다는 거. 유해 사이트 차단은 별도지만 유해한 패킷이 인증하지 않은 패킷이 무단으로 들어올 때 방화벽에서 딱 걸러버리죠. 그다음 무선 인증 서버는 뭐냐면 우리가 AP를 접속을 해요. AP를 접속. 근데 AP를 접속할 때 우리가 쓰는데 보통 SSID의 이름, 패스워드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를 인증해 주는 게 이제 무선 인증 서버야. 이거는 보통 어디에 있냐? 학교에 없어요. 교육청 단위에 있어요. 왜? 모든 학교에 있는 AP를 접속하는 인증을 무선 서버 이거 하나면 돼요. 왜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쓰고 로그인 하는데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한 대 내지 두 대 가지고서 모든 관내 있는 학교를 다 커버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UTM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저희가 방화벽이라는 걸 썼는데 막 지금 다시 쓰는 건 UTM 장비를 써요.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취급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방화벽 기능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뭐 방화벽 기능, VPN 서버, 그다음에 IPS 서버, 웹 필터링, 그다음에 뭐 데이터 링키지, 프로텍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능 장치가 바로 UTM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쉽게 표현하면 서버실이 간소화되겠죠. 예, 이거 한 대로 그냥 다 커버링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장점이 이제 관리가 편해지고 여러 대에서 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죠. 뭐 스위칭 허브는 아까 선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 분기되는 이런 게 이제 스위칭 허브인데 아까 요거를 딱 안 했어요. PoE 스위칭 허브. 야후 차이점은 AP를 달 때 사실은 인터넷선하고 전원선을 이렇게 꽂아야지 맞는데 천장에다가 맨날 멀티탭을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를 맨날 따다가 220을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고 사실 우리가 쓰는 랜선, UTP선은 8P예요. 8가닥. 근데 그중에 사용하는 건 4가닥밖에 안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유가 있는 4가닥을 이거를 전원 역할을 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서 이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인터넷선을 통해서 전원까지 각 단말기의 전원까지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훨씬 간단해지겠죠. 네. 대신에 이 PoE가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집니다. 자, 근데 PoE 여부가 조금 더 비싸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인젝터라고 해서 랜선을 여기다 꽂고 그리고 다른 랜선을 여기다 꽂아서 PoE가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추천 안 합니다. PoE 허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UTM 말고 이제 무선 침입 방지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학교 단에는 없어요. 학교 단에는. 왜냐면 학교 단에를 놓지 않고 보통 이제 교육청 단에서 앞단에서 이제 외부에 침입이 있을 때 얘네가 먼저
디텍션하죠. 감지를 한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걸 탐지하고 차단하는 거. 그리고 방화벽의 역할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윕스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윕스 센서.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 안 되는 지역은 무선 인터넷을 주기는 윕스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AP도 이름 만들 때 막 되게 네이밍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해당하는 네이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EH0이라면 뭐야 이거 2층에 있는 한솔반의 첫 번째 AP네? 이렇게 네이밍이 되면 저희는 그냥 알기 쉽다는 거로 예를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무선에 매번 접속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기기를 그냥 맥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한번 등록을 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 과정도 없어요. 이 기는 키기만 해도 자동으로 무선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관리할 포인트를 굳이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기 범위나 이런 것들을 층별로 기기를 구성하고 교과별로 지원해드리자, 이게 낫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학생들이 파손을 겁내하지 마세요. 파손되면 옛날에 그랬어요. 노트북 처음 선생님들 도입할 때 이거 노트북 액정 깨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사실 떨어뜨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선생님들이 커피를 쏟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걸 들었고, 또는 뭐 물을 쏟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태블릿 겁내지 마시고,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노트북은 내부 연한이 보통 6년 잡아요. 근데 태블릿도 6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휴대폰 6년 쓴 사람이 어디 있냐. 그 태블릿 쓰는 내부 연한을, 노트북은 예를 들면 80만 원이 6년이면 40만 원이면 그래도 3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손 그런 건 아닌데, 판서 프로그램은 자, 지금 제가 화면이 공유돼 있죠. 저 옆에 있나 보다. 여기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요겁니다. 여기 추가 기능 있는 요게 이제 그거고,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콘텐츠 만들어주는 거. 네. 맞아요. 태블릿 PC도 내부에 나는 모델에 따라 틀린 것도 맞고요. 이게 도입 연도에 따라서 예전에 또 틀리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추가 기능 보시면 제가 한 게 요겁니다. 제가 쓰고 있던 게 판서 프로그램이. 이게 화면에 판서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툴바 이동하고, 뭐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크로마키도 한다는데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요게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보이시나? 네.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요것만 써요. 네, 요거는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말로, 네, 채팅이 어려워서 말로 질문 예, 드릴게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예, 저 안산 해양중학교 교사입니다. 예, 최수진 선생님. 네, 질문이 아니라 노하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는 태블릿을 쳤는데 어떤 기기들이 자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1시간을 애들을 날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완해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앱들을 시도하고자 할 때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서 결국에 다양한 앱을 시도하지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한 것처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매번 하던 것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제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자꾸 로그인 그 비밀번호나 구글 아이디가 너무 기니까 그걸 다 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활용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학교 또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 궁금합니다.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 쓰는 거는 어려움은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 혹시 보관을 충전함에 하세요? 아니요, 충전, 그냥 충전기에 합니다. 그냥 놓으시죠? 네. 왜냐면 충전함에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밤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받고, 두 번째로, 이게 업데이트를 막아버리시려면, 그 사실은 저런 게 있어요. 앱을 설치할 때 자동 업데이트를 아예 막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내가 앱을 설치했다고 해서 얘가 나중 되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앱을 한번 깔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앱에 광고가 뜬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크롬북을 쓰거든요. 크롬북은 크롬 앱이 별도 있어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받는 앱도 있지만 크롬 앱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광고가 없어요. 크롬 앱은. 그리고 일반적인 플레이스토어 앱도 크롬북을 썼을 때는 생각보다 광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앱을 안드로이드 패드에 썼을 때는 이 얘네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료로 푸는 대신에 광고를 무조건 시청하게 하는 그게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는 음, 예전에 그랬죠. 유료로 앱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앱 광고를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 인터넷에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앱의 광고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잘못 깔면은 오히려 패드를 포맷을 하는, 즉 초기 상태로 돌려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계정 길이는 아, 이게 저희 학교 계정은 길어요. 망포점 뭐 S 학생 같은 거 S 뭐뭐뭐 골뱅이 뭐 ggh.go.go.kr 계정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크롬북은 안드로이드 패드 똑같을 것 같아요. 로그인할 때 계정을 치지는 않아요. 만들어 있는 계정에다 비번만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정 긴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게 참 학교 급에 따라서 이게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또? 연수 자료는 제가 캐리스에서 바로 선생님들 저희 우리 뭐죠?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 일괄로 해서 다른 거 같이 해가지고 쭉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좀 전에 어, 최수진 선생님이죠. 저한테 GOE 메신저로 한번 메모를 주세요. 제가 혹시 네, 연수 끝나고라도 다른 부분 좋은 게 있으면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여기 했네요. 선도학교 밴드에 탑재해드린다네요. 대부분 네트워크 쪽은 선생님들이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쯤만 저런 거 있었지 그 정도 그냥 보시고 나중에 이거 뭐그 연수 자료 한번 보셔가지고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말한 김에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이제 기기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산 곳에 그때그때 연락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합쳤다가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지 그건 아니면 제 저는 마음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여유 장비가 있으면 후자를 말씀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면 이거 뭐 택배도 발송하고 뭐하고 막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여유 장비가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갑자기 30대가 막 고장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정보부에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럼 파손된 거 받아가지고 이따가 분기별로 한번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잔물을 줄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이제 40분 됐네요. 40분. 저희 마치나요, 그럼?
이거 참 지금 메시지 보이시죠? 아래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주신대요. 이거 뭐 저도 해도 되나요?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없으면 마칠까요? 네. 닭주문 전교사 인원만큼이 아니라 학교 풀 라이센스, 즉 스쿨 라이센스, 스쿨. 저희 학교 망포고등학교 이름만큼 한 카피를 사면 이 한 카피를 다 무료로, 망포고에 소속된 선생님은 다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프로모션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작년에 프로모션 할 때 사서 172만 원 주고 전체 교사가 쓰게 했는데 지금은 한 카피에 거의 100몇만 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단품으로 이 스크린 티처 이 판서 프로그램 요것만 주면은 딱 좋겠더라고요. 한 30만 원 이렇게 주면은 그냥 써도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